복도에 희뿌연 연기가 가득하고 식당은 손님 대신 경찰과 소방관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지난 28일 오후 5시 10분쯤 서울 송파구 충민로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쇼핑몰 7층 음식점에서 시작된 불로 인해 쇼핑몰을 찾은 고객과 직원들이 대거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건물 7층에 있는 중국 음식점에서 영업을 준비하던 중 조리 불꽃이 주방 환기배관 덕트에 붙어있는 기름때에 착화돼 발생된 화재로 천장 내부 덕트 일부를 태운 뒤 다행히 불은 10분여 만에 꺼졌지만 이 과정에서 20대 남성 직원 한 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이번 화재는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됐지만 불이 난 곳이 평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었기 때문에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주방 환기배관 덕트에 붙어있는 기름때 찌꺼기가 음식점 화재의 주범이라는 점, 이곳 화재에서도 또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그중에서도 더욱 조심해야 할 음식점 화재가 나와 우리 이웃이 즐겨 다니고 있는 그 음식점에서 발생했다는 사고 뉴스를 접할 때면 놀란 가슴을 또 한 번 쓸어내리게 되는데요.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노원구 동일로에 있는 대형 상가 건물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상가 1층 치킨집에서 시작된 불이 위층까지 번지며 검은 연기가 주변을 온통 뒤덮고 있는데요. 불은 다행히 15분 만에 꺼졌지만 최초 불이 시작된 치킨집 주인이 2도 화상을 입었고 같은 건물 6층 요양원에 있던 환자들이 옥상으로 긴급 대피하는 큰 소동을 빚었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이 있었던 만큼 119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진화 작업이 없었다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아찔한 화재였습니다.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모두 급히 대피합니다. 지난 5월 양천구 목동 동로의 한 대형 음식점에서 있었던 화재인데요. 이 화재는 음식점 내 공조기 앞에서 누군가 담배를 피우다 담뱃불이 옮겨 붙으면서 일어난 것으로 무려 300여 명의 손님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어야 했습니다. 무심코 피운 담배 한 대가 대형 참사를 불러일으킬 뻔한 아찔한 화재였는데요. 이처럼 음식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화재가 발생하기 쉽고 또 불이 나게 되면 대형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평소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고 그 사이로 시뻘건 불꽃까지 보입니다. 다른 건물로 불이 옮겨 붙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인지라 중부소방서 소방대원들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2층 가구 전시장 내부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와 불꽃이 외부로 분출되는 상황이었고 연소 확대 우려가 있어 신속한 화재 진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4시 40분쯤 서울 중구 동호로에 있는 가구 전시장 2층에서 불이 나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층에서 난 불이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지붕으로까지 옮겨붙어 진화에 더욱 어려움이 많았다는데요. 가구 전시장 화재로 일대가 연기로 뒤덮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파이어 라인을 설치하고 진압대원이 방수포로 집중 방수를 실시하는 상황이었으며 지붕 위에서 대원들이 동력 절단기를 사용하여 철판 지붕을 절단하여 연기를 배출하여 화재 진압을 하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시장 천장 부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 가까이에 있는 가연물 더미에서 불길이 무서운 기세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주차돼 있는 승용차까지 위태로워 보입니다. 지난 2일 새벽 2시 10분쯤 서울 양천구 신목로의 연립주택 건물 외벽 부근에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다행히 다친 사람 없이 6분 만에 꺼졌는데요. 경찰은 화재 원인을 방화로 보고 현장에서 2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방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화는 주로 분노가 극에 달하거나 홧김에 순간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또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 형식으로까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방화는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에 불을 질러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범죄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입니다. 광역버스 옆에 다리를 다친 승객이 땅바닥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그 뒤로 광역버스를 추돌한 시내버스에 산산조각난 유리 파편들이 도로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낮 12시 반쯤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의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려고 서 있던 광역버스를 다른 시내버스가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뒤에서 추돌한 시내버스의 앞 유리창이 완전히 박살난 가운데 버스 2대에 타고 있던 승객 15명이 다치거나 놀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택시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구겨져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밤 8시 40분쯤 서울 광진구 아차선로에서 좌회전하던 택시가 직진하던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함께 타고 있던 승객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택시 운전자가 신호를 지키지 않고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트럭 적재함 밑에 껴 있습니다. 심하게 부서진 승용차의 앞부분을 볼 때 운전자의 안위가 크게 염려되는 추돌 사고입니다. 지난달 29일 새벽 2시 59분쯤 서울 구로구 고척로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주차돼 있던 트럭 뒷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새벽 2시 59분경 초등학교 앞 갓길에 정차되어 있는 트럭을 승용차가 뒤에서 받았다는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였습니다. 도착 확인해 보니까 승용차가 트럭 뒷부분 운전석 쪽에 들이받은 상태에서 유조자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인명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승용차가 달리다가 서 있던 트럭을 뒤에서 받은 터라 충격이 그만큼 더 크게 마련인데요. 그 여파로 승용차의 지붕 철판까지 구겨져 부상을 입고 차 안에 갇혀 있는 운전자의 머리 윗부분을 누르고 있어 구조가 그만큼 더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대형 트럭 후미를 투사한 승용차가 추돌한 사고로 승용차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된 채 트럭 후미에 박혀져 있는 관계로 운전석 쪽으로 구조가 용이치 않아 조수석 문을 유압 장비를 사용하여 개방하고 찌그러진 지붕도 전기톱으로 개방한 후 요조자를 안전하게 구조하여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 병원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현장에서 구조된 승용차 운전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는데요. 경찰은 사고 현장 부근의 CCTV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승합차가 본래의 모습을 떠올리기 힘들 정도로 처참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함께 충돌 사고가 난 마을버스도 유리창이 모두 깨져 있는 등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는데요. 지난달 26일 새벽 5시쯤 서울 강북구 오현로 도로에서 달리던 마을버스가 마주오던 승합차와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사고 당시 버스에는 승객이 없었지만 승합차 운전자와 여성 동승자가 크게 다쳤으며 버스 운전기사는 목과 무릎 등의 타박상을 입어 모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의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처박혀 있는 승용차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져 있습니다. 함께 사고가 난 택시도 범퍼가 떨어져 나가 있는데요. 지난달 30일 새벽 3시쯤 서울 종로구 율곡로에 있는 도로에서 승용차와 택시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와 승용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긴급 출동한 사고들은 모두 밤중이나 한적한 새벽 시간에 일어났는데요. 교통량이 적은 늦은 시간에는 운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과속을 하거나 교차로 신호를 지키지 않고 그냥 통과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이처럼 잠시 부주의하거나 이 시간에 설마하며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어겨버리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설마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사고는 우리 곁을 파고든다는 사실, 잊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